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시장이 지금 어제부터 약간씩 좀 조정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 조정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우리는 또 어떤 종목을 또 이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이 1.2%가 빠졌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5일선을 타고 올라왔는데 5일선을 좀 강하게 깨면서 이제 그 음봉으로 확실히 좀 깼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봉이 좀 나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보통 이렇게 5일선을 한번 좀 깨고 나면은 짧게는 뭐 5%, 좀 크게는 한 10% 정도 약간은 좀 조정의 어떤 기간이, 그리고 조정의 폭이 좀 나오는 것이 좀 보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약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좀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20일선에서 좀 터치를 하고 좀 안정화가 될지, 아니면 60일선에서 터치를 하고 좀 안정화가 될지는 사실은 뭐 시장 상황이라든가 미국 시장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고, 시장이 더 올라가기에는 이제 확실히 부담이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신용 잔고라든가,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문제도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NH투자증권 나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그 공지가 떴더라고요. 신용 신규 매수 중단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뭐 자기 자본 뭐 100% 이내밖에 신용을 빌려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자기 자본 100% 거의 다 이제 찼기 때문에 더 이상 신용을 못 빌려준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나무 NH투자증권을 비롯해서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너무나 많이 신용을 빌려줬고, 그리고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특히 이제 코스닥이 더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는 그 어떤 그 신용의 과열 때문에 오른 측면이 이제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그 문제들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하나 좀 꺼졌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주식 비중을 좀 상당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5G KMW의 그 투자 비중이 좀 많긴 하지만, 최근에 너무 과도하게 올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조정에 대해서 계속 조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떤 특정한 종목들이 좀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비중을 조금씩 이제 줄였다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G는 특히 이제 최근에 그 버라이즌, 삼성전자 그런 모멘텀이 작용을 해가지고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좀 꺼지면서 특히 5G가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좋지 않았고,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비메모리도 최근에 또 좋지 않았고, 그리고 5G도 뭐 RFHIC 이런 몇몇 종목들 빼고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주식을 다 팔고 현금을 100%또 가지고 갈지, 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빠지게 되면 5% 내지 한 10% 시장 기준으로 말이죠. 그 정도 빠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다시 안정화를 찾고 다시 좀 박스권을 그리거나, 아니면은 다시 이제 상승의 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뭐 분할 매수를 하든지, 가지고 있던 그런 현금으로 좀 종목들을 또 이제 추려가지고 다시 집중 투자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시장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제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멍하니 하락을 쳐다보는 것보다는 어떤 종목을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는 것이 좀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 종목이나 사기보다는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대감 때문에만 오른 종목보다는 확실히 이제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그리고 플러스 모멘텀도 같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과 그런 섹터가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좀 담아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LB 세미콘이 그 종목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비메모리 자체는 2021년, 2022년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커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출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2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예전에 영상을 또 찍었었죠. 그래서 저는 뭐 이 종목을 분석을 할 때 지금 당장 뭐 사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자라는 그런 얘기였고 이런 정고점 부근에서는 좀 사기는 좀 부담스러웠죠. 그래서 조금 조정을 보였을 때 이제 매수를 하자 그런 관점이었고 좀 다행히 이제 제 기준에서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 이 시기처럼 21선을 깨고 한번 조금 내려간다면 이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매수에 좀 가담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메모리에 대한 모멘텀도 있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 2020년 2분기를 저점으로 3분기, 4분기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실적이 좀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고요. KMW도 지금 며칠 사이 해가지고 좀 조정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21선을 한번 좀 깨고 이제 반등을 할지 61선까지 터치를 하고 이때처럼 말이죠.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모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1선 근처까지 오게 된다면은 조금 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호텔 신라가 조금 관심이 이제 새롭게 신규로 가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2분기에 이제 대규모 적자가 이루어졌고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적자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적자가 이제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이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이 121선을 좀 올라가는 121선에 지금 올라타는 그런 모습이고 이제 오늘처럼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환경에서도 좀 강한 모습을 좀 지켜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주 그 소량 오늘 조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정이 좀 오게 된다면은 그리고 한 7만 원 중반까지 떨어진다면은 좀 비중을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은 제가 뭐 멤버십 게시판에도 조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급락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급락을 한다면은 매수를 할 종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